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고차 방식의 풀이 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차 방식의 풀이 원리는 무엇이었죠?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곱해가지고 0이면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3차 이상의 방식이 나왔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곱슬 꼴로 바꾸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식의 목차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본다면 2차 방식 때는 생각에서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있었는 건 맨 첫 번째 우리는 2차 방식의 풀이를 배웠고요. 풀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가 근계수의 관계도 대해서 배웠고 2차 방식의 작성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2차 방식의 작성,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켈레건 등을 배웠고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2차 함수와 2차 방식 관계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고차 방식은 이 과정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됩니다. 풀이 원리는 있었지만 판별식이라는 놈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 3차 함수와의 관계도 사실 생략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없다.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직 그리는 것이 시기상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은 고차 방식에서는 뭐가 없었죠? 판별식이라는 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차 방식의 근을 판별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고차 방식 근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풀이 원리니까 이걸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고차 방식 3차 이상의 방식은 판별식은 없습니다. 판별식은 없고 따라서 풀이 원리밖에 없다. 그러면 이 풀이 원리를 이용해서 3차 방식을 2차 방식으로 바꾸거나 2차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즉 인수분해 하라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좀 이따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목적은 뭐냐? 이제 이쪽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즉 3차 방식을 작성 들어있고요. 2차 방식을 작성 들어있듯이 3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켈레건 원리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지만 막상 적어둔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켈레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3차 고차 방식에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차는 다 적어놨네요. 자, 3차 방식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전까지는 3차 방식을 풀 수 있다면 원로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 있다면 이제는 거꾸로 자 이제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세근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3차 방식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세근이 주어진다면 3차 방식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즉 인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거는 인수정리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방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자, 그 3차식을 이것이 fx 이꼴 0이라는 3차 방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fx는 뭐가 되면 됩니까? 3차식이다. 이것이 바로 3차 방식이었겠죠. 근데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그 말은 F알파가 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x에 대입하면 0이다. 그 말은 뭐다? 이 fx 안에는 어떤 인수가 있다?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인수정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알파가 근이니까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베타가 근이니까 x 빼기 베타라는 인수가 감마가 근이면 x 빼기 감마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것은 4차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4차 방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근이 있다라고 하면 근 4개가 있으면 당연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그리고 x 빼기 델타는 0이라는 4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이건 그러면 5차, 6차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이 주어진다면 어떤 고차 방식을 작성하는 풀이 원리를 배우게 되신 겁니다. 인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되겠네.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쭉 풀어가지고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이걸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x의 세제곱 전개하면 되죠. x의 3성 마이너스 이 전개 공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 되죠. 는 0으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3차 방식의 작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3차 방식의 근 3개들의 합과 2개들의 곱들의 합과 3개짜리의 곱을 안다면 3차 방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식의 작성은요. 이렇게 작성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 2개는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런 말도 살짝 적어놨는데 중근이 있는 경우 제곱식 또는 세제곱식을 적당히 포함시키면 된다.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근이 알파가 중근이고요. 알파 한 개 2개 있고 베타 한 개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x-알파의 제곱 x-베타는 0이라고 3차 방식을 작성하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끼워 넣어주시면 작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면 3차 방식은 이제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물론 둘 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 똑같습니다. 2차 방식과요. 3차 방식을 제가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이곳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가 1로 뒀지만 만약에 A라고 둘 겁니다. A라고 둔다면 자, 어떤 이런 3차 방식이 있습니다. AX의 3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꼴 0이라는 3차 방식이 있는데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가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다? 이 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배의 가로 열고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방금 작성을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더라. 근이 있다는 것은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다. 결국은 똑같은 식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전개를 한다면 이 부분만 다시 전개를 하면 또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배의 가로 열고 x의 3성 마이너스 A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의 제곱 A를 다 곱해주시면 된다. 더하기 A배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배의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작성되었다. 제가요 잠깐만요 여러분 공간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한 개 더 할까요? 이래다 또 쳐봅시다. 자, 결국은 이 식이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방정식이 이 식이 얘가 이 근을 가지더라. 그 말은 이 식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식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이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변형 인수분해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해체 모음 다시 전개하면 이런 모양으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이 3차항끼리 계수 비교법에서 같아야 될 겁니다. 결국은 B는 마이너스 AB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성립하는 거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1차항끼리 같아야 될 겁니다. C는 AB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냐? 이 값은 A분의 C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D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D는 마이너스 AB의 알파 베타 감마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네요. 이 세 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즉 3차 방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동일하고 얘분의 얘랑 동일하고 두 개짜리의 합은 A분의 C랑 동일하고 세 개짜리의 곱선 세 개짜리는 A분의 D랑 동일하고 물론 마이너스 붙입니다. 부호는 마, 뿔, 마로 계속 바뀌어 나가십니다.
이걸 비에타의 공식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요, 비에타의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개수가 한 개짜리들 합은 다시 한번 봅니다. 한 개짜리들의 합은 예분의 예 마이너스 달고 두 개짜리 합은 예분의 c, 세 개짜리 합은 예분의 d 뿔 맞뿔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얘가 근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얘를 헤쳐모으면 이런 식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얘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걸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냐? 3차든지 4차, 3차에서 저희들은 썼지만 사실 4차나 5차 모든 곳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적당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확장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가요, 이제는 어디로 확장해 보느냐? 제가 이거는요 4차 방으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AX의 4성 더하기 BX의 3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인데 얘가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아니라 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 방정식이 자, 여기다 좀 길게 씁시다. 이 값이 dx의 3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x 빼기 알파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거. 이걸 해쳐 다시 또 도로 전개를 하면 a배의 가를 열고 x의 4제곱 생기고 x 전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의 3성 같이 마이너스 a배의 전개를 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배의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a배의 얼마 되는 거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 6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이 쭉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두 개 같아야 될 거니까 결국에는 4차 끼는 같고요. 2차 이게 같아야 되고요. 3차 같아야 되고 2차 또 같으셔야 되고요. 이런 등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차 상수까지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아야 될 거니까 다시 이제 결론 쓴다면 B란 놈이 바로 마이너스 A배의 한 개짜리. 따라서 이 한 개짜리들의 합은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십니다. 다음에 두 개짜리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C는 A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지우고 이리 쓰면 좀 헷갈립니다. 두 개를 선택한다. 이 네 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6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 이렇게 하면 빠짐없죠. 따라서 두 개짜리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고요. A분의 C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세 개짜리는 따라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 개짜리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짜리 합은 A분의 C, 세 개짜리들의 합이라는 것은 세 개짜리 합은 또 제가 또 B로 써야 되네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부분 조금만 더 써보신다면요. 그럼 지어볼까요? 이제 두 개짜리 되었죠. 또 한 개 더 써본다면 하타 비에타 정리 4차 방식모두 아주 복잡하네요.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짜리 합 더하기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이제 뭐 남았습니까?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얘는 A분의 C였으니까 이제 A분의 D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A분의 D 마지막에 네 개짜리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A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 개짜리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짜리들 합은 A분의 C, 세 개짜리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4개짜리 합은 a분의 2. 이런 식으로 베타의 공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고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고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다. 3차 방식입니다. 교육과정은 3차 방식까지입니다. 또는 1이 작성해야 되고 1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안다.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맞불, 맞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짜리는 맞불, 맞불 1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배운 것이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켈레건 이론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켈레건이란 이미 2차 방식에서 우리 배웠지만 만약에 실수 계수라면 이런 다 찍어내야 되네요. 자, 우리 떡을 다시 보여줄 때죠. 실수 계수라면, 자, 실수 계수인 경우라면 무엇입니까? P 더하기 QI가 근이면 P 빼기 QI도 반드시 근이다. 저는 이거 뭐라고 했죠? 흑은은 외롭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성립하던 켈레건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왜 그랬느냐? 만약에 Z가 다시 또 증명해 드립니다. Z가 근이라면 즉 AZ의 3성 더하기 BZ의 제곱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일 겁니다. Z가 근이라면. 그러면 양변에 바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AZ의 3성 더하기 BZ의 제곱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에서 양변에 여기도 바를 한번 붙이고 여기도 바를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의 성질을 스며든다가 있으니까 A의 바는 그대로 A일 거고요. Z의 바의 삼성은 Z 바의 세제곱이 되고요. 스며듭니다. B바는 B가 실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실수에다가 바를 붙여봤자 그대로인 거 아시죠? 근데 Z가 흑원이니까 Z는 바의 제곱이 됩니다. 바가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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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든다. 따라서 이거는 C의 바가는 내나 C가 되고 Z의 바는 Z 바가 되는 거고 더하기 D의 바는 D가 되는 거고 0의 바는 0. 따라서 이 말은 이 방정식에다가 Z 바를 넣더라도 0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니까 Z 바도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바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증명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신다. 그러니까 Z가 근이면 Z바도 근이다. 그래서 흑원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충 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결론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보십시오. 3차 방식은 근이 많아봤자 3개입니다. 근이 3개가 되는데요. 한 근이 Z입니다. 또 다른 근이요. 이런 근을요. 만약에요. 흑은이요.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흑은이요. 이 3차 방식의 근이 하나가 알파면 그리고 당연히 알파바도 근이 되는 겁니다. 흑은이면요. 또 만약에 흑은 한 개가 더 있으면 베타바도 근이니까 말이 안 되죠. 갑자기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흑은이 있더라라고 하는 순간 이 2개는 서로 반드시 무슨 관계다? 켈레 관계가 돼야 됩니다. 켈레 관계가 아니면 알파를 통해서 알파바라는 근도 한 개 더 존재해야 되고 베타를 통해서 베타바라는 근도 존재하니까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실수계수 3차 방정식이라고 해버리면 서로 다른 종류의 흑은은 2개만 존재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근이 2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2개가 아니라 서로 켈레로 반드시 짝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흑은은 알파와 알파바 최대치가 두 흑은은 이거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실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계수 3차 방식은 실근을 반드시 가진다. 중근이면요. 예를 들면 이게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더라도 알파가 근이면 알파바도 반드시 하나의 또 근이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엇밖에 안 발생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전개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실수계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수계수 안 나옵니다.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알파근 또 알파근, 알파바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근의 합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세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인데 알파 더하기 알파바 하면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이거는 외우고 계시죠?
A 더하기 BI에다가 A 빼기 BI를 두 개를 더해 주시라. 그러면 2A가 될 거니까 이 결론은요. 이거는 반드시 실수고 알파는 허수니까 세 개를 더하면 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예분의 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그런데 A와 B가 실수 계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실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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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꼴로는 절대 표현되지 않는다. 이런 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실근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요. 이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을 제가 만들어 보신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그런데 알파가 만약에 흑은이었다라고 하면 베타는 한 놈은 또 흑은일 겁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켈레 관계일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수에다 감마를 더해서 실수가 되려면 감마는 따라서 감마는 반드시 실수일 수밖에 없네요. 왜? 실수에다가 이게 허수면 좌변은 허수가 되고 우변은 실수가 돼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켈레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실근이다.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다. 중근도 안 된다. 중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파, 알파바 하면 날아가고 알파 남은 흑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3차 방식은 아무리 하더라도 실근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실수를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되면 이것이 허수일 수는 없다. 반드시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더하면 실수이므로. 그래서 실수계수 3차 방식은 무작정 실근 한 개는 적어도 존재한다. 남은 두 개는 서로 켈레로 존재한다. 흑은은 외롭지 않다.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유리수계수 3차 방식은 뭐라고요? 유리수계수 3차 방식은 무리근은 외롭지 않다. 예, 무리근은 외롭지 않다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반드시 P 빼기 Q 루트 M, 분명히 루트 M은 Q 루트 M은 무리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켈레꼴로 존재한다. 무리근도 외롭지 않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만약에 유리수 계수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유리수 계수 3차 방정식에는 N은 방정식이면 반드시 무슨 근이 있다? 유리수 근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유리수 근은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 계수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유리수 근이 있다. 왜? 유리수 계수였는데요. 무리근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이 무리근이 존재했다면 반드시 P-Q 루트 M도 존재하고 나머지 한 근이 제가 알파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만약에 더해 주신다면 근 세 개를 쫄쫄쫄 더하시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이 값은 결국은 유리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세 근의 합은 반드시 유리수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켈레근은 존재할 거니까 무리근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음으로써 유리수가 됩니다. 따라서 유리수에다가 알파를 더해서 유리수가 되려면 알파는 유리수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수 계수 3차 방정식은 죽어도 유리수 근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결론 또 내리셔도 됩니다. 똑같은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실수계수 3차 방식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유리수계수 3차 방식도 반드시 유리수근이 존재한다.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흑은은 반드시 3차 방식에 실근이 존재하는데요. 왜? 유리수계수 3차 방식에서는 반드시 유리수근이 존재하는데요. 왜? 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려고 해봤자 아무 쓸모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켈레건 이론에 대한 정리도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 정리, 개념 노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 다 하나하나 Y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 왜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x의 삼성은 1, x의 삼성은 마이너스 1의 흑은, 이거는 요놈하는 사일 유명한 3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자, 이거는 그래서 보통 외워두는데 x의 삼성 1, 3세제곱에서 1 되는 수, 사실은 우리는 이걸 3순환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순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x를 n승에서 1 되는 수를 우리는 n순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 3차 방식을 풀어볼 건데요. 풀면요,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만들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x 빼기 1한 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한 게는 0이 되십니다. 따라서 얘는 x는 1 또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얘는 0 또는 얘는 0일 거니까 이걸 푸시면 x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근의 공식 써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십니다. 그때 이 흑은을 보통은요 오메가라고 두고 한 놈만 두면 오메가 바라고 두면 되겠죠. 플러스가 오메가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오메가로 두면 오메가 반은 플러스 서로 아무 뜨거냐 오메가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오메가의 성질은 있는데 오메가의 성질이 뭐냐? 첫 번째 외우십시오. 오메가의 삼성은 반드시 1입니다. 왜? 오메가는 예의 근일 거니까. 두 번째, 오메가는 또 예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를 제곱을 하면 오메가 바가 됩니다. 왜? 근과 계수의 경험을 써보겠습니다. 오메가 더하기 좀 싹 지워놓고요. 색깔로 좀 씁시다. 색깔도 모르는데 그죠? 이거 제가 좋아하죠. 이 색 써볼까요? 이 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을 곱합시다. 합해도 되고 곱해도 되는데 곱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선 예분의 예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맞죠? 자, 마이너스 1인데 두 근의 곱선 마이너스 1. 자, 두 근의 곱선요. 자, 한 근이 오메가 두 근의 곱선 플러스 1인데 제가 예분의 예를 썼습니다. 참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그죠? 예분의 예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왜 이걸 했더니만 이 꼴은 근데 1이라는 놈이 누구냐? 1이 오메가의 삼성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한 개씩 지워버리면 따라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제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도가 되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습니다. 두 근의 곱이니까 예분의 예. 이걸 예분의 예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것, 이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질은 다시 또 이 성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성질로 바뀌느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을 보셔야 됩니다. 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바가 될 거 아닙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이런 성질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순환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3성, 오메가의 4성, 오메가의 5성, 오메가의 6성 막 이리 나갈 건데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고 오메가의 3성은 1이고 오메가의 4성은 오메가 3성 곱하기 오메가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다시 오메가로 돌아오고 오메가의 5성은 오메가의 3성이 1일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남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반이고 오메가 바고 오메가 6성은 다시 이렇게 순환하기 하나 둘 셋 따라서 3순환수고요. 이 3순환수의 특성은 연속한 3개를 더하면 무작정 0이다. 물론 어떻게 더해도 0입니다. 이렇게 더해도 0이고요. 3개씩만 더하면 무작정 0이다. 이렇게 더해도 0 되신다. 라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 한 3개 1 오메가 제곱을 더하면 0이다. 그 성질도 있으니까 이 성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환성에다가 합성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x 3성 6꼴 1에
흑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특성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특성은 반드시 기억한다. 이것 위에도 물론 순환성에 대한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순환수입니다. 이것과 대립되는 관계로 어떤 놈이 있느냐? 이제는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는 6순환수입니다. 왜 6순환이냐? 양변을 조곱하면 x의 6승은 1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6순환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무 더러운데요. 6순환수.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이 3차 방식을 풀면요. x의 3승 더하기 1은 0. 따라서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되시고요. 따라서 그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이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근을 다시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라고 두겠으면 물론 이 오메가랑 서로 다른 오메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기호로만 오메가라는 기호를 동일한 기호를 비슷하게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알파로 썼는데 이번에는 오메가로. 그러면 얘도 성질 세 가지가 또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 오메가를 3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의 근이니까.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왜? 얘는 얘의 근일 거니까. 2차 방식의 근일 거니까. 세 번째, 얘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됩니다. 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유도를 해본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선 예분의 예 1이 될 것이고 1이란 놈은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3승이지 않습니까? 한 개씩 지운다면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 성질도 성립하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여기도 이 성질 세 가지는 참 중요한 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다시 또 오메가 바.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1이라는 식도 성립합니다. 왜? 이 오메가의 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오메가 바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이 두 개가 넘어가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1 나올 것입니다. 이런 성질도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봤자 이건 두 개 외워서 결합하시면 됩니다. 얘가 6순환수임은 이런 식으로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3승, 오메가의 4승, 오메가의 5승, 오메가의 6승, 오메가의 7승.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4승은 오메가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하면 될 거니까 밑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5승은 4승에다가 오메가 1이 곱하면 오메가 5승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아니죠. 그냥 이 두 개 곱해도 5승 되죠. 그래 보면 오메가 바. 오메가 6승은 얘의 제곱이니까 1. 다음에 다시 또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6개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6개를 합해야만이 0이 됩니다. 6개씩. 연속한 6개를 합하면 언제나 0이다. 연속한 6개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6순환수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은 6순환수임을 알았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승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이 고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생각에서는 좀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고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다. 이렇게 비에타의 비에타의 공식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차, 4차, 5차도 다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켈렙은 이론들도 안다. 실수 계수라면 유리수 계수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3차 x의 3승은 1, x 3승은 마이너스 1의 흑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 개 정도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요. 어떤 문제를 보고 싶었느냐 하면 이런 놈입니다. 어떤 놈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문제를 한 개 풀어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놈을 풀었느냐 하면 없나요? 자, 참 맞다. 풍만 문제가 한 개 더 풀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 판별에 대한 게 없네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냥 덤으로 이 문제 한 개만 풀고 갈까요? 예,
이 문제 한 개만 아닙니다. 이 문제 한 개 제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요. 자, 이 문제 한 개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이리 봅시다.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의 삼성, 베타의 삼성, 감마 삼성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파가 그니까 이 구조를 만들려면 이런 공식도 떠오르긴 하지만 더하기 베타의 삼성 더하기 감마의 삼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공식 아시죠? 이 공식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뭐 더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감마 알파 이 공식도 있지만 이걸 대입하기에는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다 넣기에는 복잡하니까 그냥 좀 확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이느냐? 결국은 알파는 그이니까 알파의 삼성 마이너스 k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이런 0을 만족할 겁니다. 알파는 그일 거니까. 당연히 베타도 그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감마도 그니까 감마의 삼성 마이너스 k 감마의 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이런 0이고요. 얘를 변변 더하면 드디어 알파의 삼성, 베타의 삼성, 감마 삼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변변 더해주시면 알파의 삼성 더하기 베타의 삼성 더하기 감마의 삼성 마이너스 k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은 0이 성립할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 값은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값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예분의 2의 k가 되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예분의 2의 1이 될 거고요. 뭐 알파 베타 감마는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뭐냐? 알파의 제곱 변형 공식 베타의 제곱 이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이므로 이 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2쯤 된 거래요. 그래서 이가 k 제곱 마이너스이고요. 이 값은 k가 되었고요. 이제 넣어주면 1 마이너스 kb의 k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3차 방식이 작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k의 삼성 더하기 k니까 더하기 3k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k의 삼성 마이너스 3k 더하기 2는 0이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k 마이너스 1한 게 1, 0, 마이너스 3, 2 1, 1은 1, 1은 1 마이너스 2 제로 2, 1 불마 따라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 k 더하기 2는 0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건이 나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괜히 접근했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고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작성부터 다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